7호실에 도착하셨나요? 이곳 7호실과 옆방 6호실에는 19세기 프랑스 미술계의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 한 명이자 사실주의의 창시자로 불리는 귀스타브 크루베의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 두 작품을 7호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에는 거대한 단 2개의 작품만이 나란히 걸려 있는데요. 바로 오르낭의 장례식과 화가의 아틀리에입니다. 이 두 작품이 그의 대표작이면서 미술사의 흐름을 바꾼 작품입니다. 크루베는 프랑스 동부의 작은 마을 오르낭 출신으로 파리의 화려한 예술계와는 거리를 둔 독자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크루베는 두터운 물감층과 거칠고 직접적인 붓질로 현실의 질감을 그대로 화면에 옮겼습니다. 그의 그림은 아름답기보다 진짜 같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는 당시 아카데미가 중시하던 신화나 역사 속 영웅, 이상화된 아름다움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나는 천사를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천사를 그릴 수 없다고 선언하며 오직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동시대의 현실만을 그리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비교적 부유했던 농가 출신이었지만 스스로를 노동자라 여겼고 파리의 엘리트 화단과는 달리 평생 현실 속 민중과 함께하며 그들의 삶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1871년 파리 코민 시기에는 예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방동광장의 나폴레옹 동상 철거를 제안했다가 이후 프랑스 정부로부터 그 책임을 물어 거액의 벌금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크루베는 자신의 그림 속 주인공으로 성직자, 귀족, 권력자 대신 노동자와 농민, 평범한 시민들을 선택했습니다. 예술의 중심을 권력의 미학에서 민중의 현실로 옮겨 놓은 것이죠. 그의 이런 고집스럽고 때로는 도발적인 태도는 당시 미술계에 엄청난 충격과 논란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작품을 살펴볼까요? 먼저 입구 오른쪽에 걸린 거대한 그림, 오르낭의 장례식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가로 길이가 거의 7m에 달하는 압도적인 크기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캔버스는 당시 왕이나 영웅의 위대한 업적을 담은 역사화에만 사용되었죠. 하지만 이 그림은 위대한 영웅의 장례식이 아닌 크루베의 고향인 시골 마을 오르낭에서 열린 평범한 한 사람의 장례식 풍경입니다. 그림의 아래쪽에는 파헤쳐진 무덤 구덩이가 현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왼편에는 관을 메고 이동하는 사람들과 성직자가 무덤 주변으로는 유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검은 옷의 여인들과 한 마리의 개까지 약 50여 명의 사람들이 그림 속에 빽빽하게 배치되어 있죠. 이 그림 속 장례식에는 파란 양말에 서 있는 사람 등 지역 유지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보이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어떤 인물도 중심 주인공으로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물들의 표정을 자세히 보세요.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무표정하거나 심지어 조금은 지루해 보이는 모습이죠. 가족으로 보이는 울고 있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죽은 이에게 관심이 없는 듯하며 개마저도 죽은 이의 관이 아닌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크루베는 감정이 메마른 군중의 모습을 통해 현실 속 권력자들의 무감각한 인간상을 풍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크루베는 원근법이나 명암 대비 대신 인물들을 거의 수평선 위에 일렬로 배열해 마치 현실의 사진처럼 평면적인 구도를 택했습니다. 이 또한 전통 회화 규범을 의도적으로 거스른 파격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1850년 살롱에 처음 공개되었을 때 비평가들은 이 그림을 추함의 미학, 예술에 대한 모독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대형 역사화에나 어울리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캔버스에다 시골 마을의 장례식 따위를 그린 그에게 물감이 아깝다고 공격했죠. 하지만 이것은 크루베의 계산된 의도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죽음 역시 위대한 역사적 사건만큼이나 중요하며 예술의 주제가 될 가치가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사실주의의 선언문과도 같은 그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대작, 화가의 아틀리에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정식 제목은
화가의 아틀리에, 나의 예술적, 도덕적, 삶의 7년을 집약하는 실제적 알레고리입니다. 제목이 상당히 길고 뭔가 의미심장하죠? 제목처럼 이 그림은 단순한 작업실 풍경이 아니라 쿠르베 자신의 예술 세계와 그를 둘러싼 사회 전체를 담아낸 매우 상징적인 작품이죠. 즉, 이 그림은 예술가의 세계관을 하나의 캔버스에 압축한 자화상 같은 작품입니다. 그림 중앙에는 쿠르베 자신이 고향 오르낭의 풍경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진실과 영감을 상징하는 누드의 모델이 서 있고 순수한 시선으로 그림을 바라보는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그림의 오른쪽에는 쿠르베의 예술을 지지하고 영감을 주었던 친구와 후원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시인 보들레르, 사회주의 사상가 프루동, 그리고 사실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평론가 샹플레리 등 당대의 지식인과 예술가들이죠. 그들은 쿠르베가 추구하는 살아있는 예술의 동반자들입니다. 반면 그림의 왼쪽에는 쿠르베가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던 사회의 다양한 군상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직자, 상인, 사냥꾼, 가난한 여인 등 당시 프랑스 사회의 위선과 모순,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쿠르베가 화가는 신의 세계가 아닌 인간의 세계를 그려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완성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1855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 출품되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분노한 쿠르베는 박람회장 옆에 직접 사실주의관을 세워 개인전을 여는 초유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기존의 권위에 맞서 자신의 예술적 신념을 지키려 했던 그의 반항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신화와 이상 대신 현실을, 영웅 대신 평범한 사람들을 그림의 중심에 세웠던 쿠르베의 작품들 어떠셨나요? 쿠르베의 도전은 이후 마네와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직접적인 영감을 주며 미술사의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은 또 다른 문제적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작품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제가 오르세를 방문했을 때에는 마네의 주요 작품들이 영층에 모여 있었는데, 현재는 미술관의 전시 정책에 따라 마네의 작품이 영층과 5층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마네의 작품 이야기는 관람 동선을 나누어 먼저 영층 14호실에서 미술사를 뒤흔든 스캔들의 주인공 올랭피아와 그의 또 다른 유명 작품 피리 부는 소년을 먼저 감상하고, 이후 5층에 있는 풀밭 위에 점심 식사라는 작품 앞에서 마네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4호실에서 다시 뵐게요. 저를 따라와 주세요.